네,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. 화가가 그림을 그릴 적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? 손이죠. 그렇죠? 네, 손입니다. 손이 망가진 화가들을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이 망가지는 화가들은 물론 이제 손이 사고로 다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, 어떤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관절염으로 손이 망가지는 그런 화가들도 있습니다. 화가의 부인을 그린 초상화인데 이 여인은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에요. 그렇죠? 분위기가 있는 부인인데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러면 바늘을 잡으면은 우리 바늘을 되게 어떻게 잡습니까? 이렇게 잡죠.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지요. 그런데 이 부인은 지금 손가락을 어떻게 잡았어요? 이렇게 잡았죠. 이렇게 잡고 둘째 손가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런 상태로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. 이 부인은 관절염이 심해서 두 번째 손가락을 구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. 항상 아프니까 좀 우울하게 되고,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분위기가 있는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그림은 1880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. 그런데 이 부부는 해로했어요. 그래서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초상화가 그로부터 한참 뒤에 또 다른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데, 거기서 이 부인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. 조금 더 우울해졌죠. 몸이 아프면 행복하기가 참 어려워요.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을 보시면 저 손은 완전히 큰 거미가 이렇게 저 다리처럼 이렇게 보이죠. 손가락이 많이 변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손가락이 저렇게 변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염증이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. 류마티스 관절염인 거예요. 그래서 저 손가락이 저렇게 변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아팠겠어요. 그거를 겪으면서 사람은 점점 우울해지죠. 이 두 점의 초상화는 이제 화가의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, 화가 스스로는 일단 폴 클리라는 화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. 폴 클리라는 사람은 젊었을 적에 청기사의 한 멤버였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칸딘스키하고 같이 뮌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냈던 그룹이었는데, 파리의 이 미술가들은 인간에 대한 탐구보다는 캔버스 안에 보이는 어떤 조형미에 더 치중을 했던 그런 미술이었고, 이 청기사는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반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래서 청기사는 영혼의 진실을 그림으로 그리다, 인간의 영혼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애를 그랬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저기 있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? 굉장히 빤빤해졌죠. 저게 피부가 경화증이 생긴 거예요. 경화증이 저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. 웃으려고 그러는데 입이 여기까지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. 저런 경화증이 전신에 다 옵니다. 그 중에 관절염에도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마지막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의 손을 보세요. 손이 이렇게 오그라졌죠. 저 사람도 수십 년 동안에 저 손이 저렇게 변형이 될 때까지
어려움을, 고통을 겪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이 폴 클리라는 사람이 평생을 이 경화증이라는 병을 앓고 관절염을 앓고 있으면서 그림이 어떻게 변해지고 그 고통을 앓으면서 이 사람이 느꼈던 것들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청기사 시절에 뮌헨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적에 동료인 가브리엘 민터가 그린 그림입니다.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저 남자의 얼굴과 저 자세를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으세요?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여요. 본인이 그린 자기 자화상입니다. 양미간에를 찌푸리고 있고 그런데 눈을 탁 감고 있어요. 뭔가를 명상하고 있는 거고 저게 바로 불안정한 이 세상을 보고 나는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거를 그린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뮌헨에서 처음에 일을 했는데 나치가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. 나치는 상당히 많은 화가들을 퇴폐미술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클림트, 키스로 유명한 클림트의 그림은 그래 나치가 퇴폐로 얘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그게 뭐 낙인을 찍는 건 나쁜 일이지만 근데 폴 클리도 거기 낀 거예요. 근데 폴 클리의 그림은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무슨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퇴폐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이거든요. 내성적이고 고지식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왜 퇴폐로 됐을까? 이 사람의 불안정성이에요.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가 정연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지 되고 너는 이 일을 해야지 되고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되는 것을 원해요. 그런데 폴 클리는 spiritual truth, 그러니까 영혼의 진실을 찾고 그러려면 회의를 하고 그 질서 정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너무 관능적이라거나 뭐 에로틱하거나 이런 그림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지만은 불안정성, 그다음에 그 질서에 반대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퇴폐로 걸렸어요. 그래서 독일에서 더 이상 저거 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스위스로 갔었던 사람이에요. 이 얼굴은 젊었을 때 조금 전에 보신 자화상하고 보면 달리 이 얼굴이 어떤 느낌을 줍니까? 막 우둘우둘해 보이죠?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 보이고 경화증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좀 염치가 없는 사람을 보고 낯이 두껍다고 그러잖아요.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, 그런데 물리적으로 진짜 낯이 두꺼워지는 병이 이 경화증이라는 병이에요. 이 얼굴이 그 경화증이라는 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. 그래서 이 그림은 베일 저 댄스인데 선을 보면은 굉장히 가늘고 섬세한 선을 그렸던 사람입니다. 이거는 아프기 전에 손이 괜찮았을 때 저런 선을 그렸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그렇게 가늘고 섬세한 선을 이제는 그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선이 아주 굵고 두껍게 그렇게 밖에는 이제는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,
그럼에도 그 섬세한 보담도 더 우리한테 강렬한 느낌을 주죠. 그래서 클리의 이 그림은 보면은 참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병이라는 그물에 갇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물에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갇힌 사람이라는 거는 이 병 속에 갇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물 속에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라서 이 화가가 어떤 병을 앓고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인 거예요.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또 언젠간 내가 좋아지지 않을까 또 희망을 갖게 되고, 그래서 이 클리의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 쓰든지 희망을 그래도 다시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는 안간 힘이 이 그림 속에 보입니다. 그러나 또 내가 죽으면 이렇게 자기를 애도해 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,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저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 병이 얼마만큼 이 사람을 고통을 줬고 이 사람의 운명을 달리 바뀌어졌는가 하는 거를 이 그림으로서,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그냥 이렇게 휙 보면은 아 이거 뭐 초등학교 애가 그냥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지만,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지금 이 사람의 손이 어떤 상황인데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가를 알게 되면은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그림인 거예요.